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겨 이렇게 글을 적어보네요. 저에게는 2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상태입니다. 왜 헤어졌는지 얘기를 하자면 정말 비참해지네요. 직장에서 만난 후배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인데 같이 회식을 하면서 가까이서 보니 굉장히 귀엽고 술도 잘 마시고 싹싹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작업을 걸었어요. 술 한 잔씩 돌리는 척 하면서 괜히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호감 표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 근처에 있던 사람이라면 다들 느꼈을 겁니다. 1차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갈 사람은 가고 2차는 갈 사람들만 가기로 했어요. 노래방을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제 실력을 보여주고 그녀에게 어필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노래방을 같이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소라씨, 노래방 가실 거죠? 같이 가요. 저 노래는 잘 못 불러서 별로 안 땡기는데. 에이, 노래방에서 뭐 노래만 부르나요? 신나는 노래 맞춰 들고 뛰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는 거지. 팀장님들 안 간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럽시다. 그럴까요? 그럼 노래 못 부른다고 놀리시면 안 돼요. 걱정 말아요. 안 놀릴게요. 상사들은 대부분 집으로 갔고 평직원들끼리 노래방에 갔습니다. 너네끼리 스트레스 풀고 신나게 놀으라며 법인카드를 지워주고 가셨어요. 저희는 노래방 가서 놀았습니다. 한참 신나는 노래 부르며 소리 지르고 춤추고 한바탕 놀고 다들 지쳐서 발라드를 부르며 쉬는 타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다. 그녀에게 한 번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다 하며 노래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간간히 그녀와 눈맞춤을 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제 노래에 반한 듯한 느낌이 왔어요. 내일 출근을 생각해서 노래방을 끝으로 헤어졌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고 싶었지만 같은 부서 여자 직원이랑 둘이 같은 방향이라며 사라져서 저도 그냥 집으로 왔어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에서 내일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해야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괜히 그쪽 부서에 어슬렁거렸어요. 응? 대리님, 아침부터 이쪽은 어쩐 일이세요? 소라씨 보려고 왔는데 딱 마주치니 완전 행운이네요. 오늘 혹시 약속 있어요? 아니요, 따로 선약은 없어요. 그럼 오늘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럴까요? 저 근데 오늘 30분 정도 늦게 끝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그럼요. 그럼 주차장에서 기다릴게요. 일 끝나고 내려와요. 네, 이제 얼른 자리로 가세요. 오늘도 수고하고 이따 봐요. 저녁 약속을 받아준 것만 해도 그녀도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고 퇴근 후 저는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40분쯤 지나고 그녀가 내려왔습니다. 죄송해요, 대리님. 너무 늦었죠? 생각보다 일이 늦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배고프겠다. 맛있는 거 먹으러 얼른 가요. 그녀를 데리고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다가 일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룸이 있는 일식집으로 갔습니다. 술도 같이 한잔 하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회사 얘기를 시작으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술이 한두 병씩 늘어날 때마다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지금이 고백을 할 타이밍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소라씨, 나 어떻게 생각해? 대리님이요? 착하고 재밌는 사람? 남자로는 매력이 없나? 나 소라씨랑 제대로 만나보고 싶은데. 글쎄요, 남자로서 매력은 해봐야 알지 않을까요? 술을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성격이었던 건지 굉장히 도발적인 여자였어요. 내가 그럼 얼른 증명해줘야겠네. 그녀랑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그녀는 그동안 내가 회사에서 봐왔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섹시하면서도 도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키스를 나눴어요. 그리고 서로를 탐했습니다. 제가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제 스킬에 홍콩 간 여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헤어진 전 여친들한테서 아주 가끔씩 연락이 올 때도 있어요. 네가 그립다면서요. 무튼 저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녀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내고 함께 아침을 맞이했어요. 어때? 나랑 만날 생각은 생겼어? 응, 완전. 한 번 더 할까? 우리는 밤낮 할 거 없이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눈만 마주쳐도 서로 불타올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3개월 정도를 행복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 맞았고 저희 직장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직장이라 앞으로 잘 만나면 결혼해서도 굉장히 행복하게 항상 연애하듯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랑 3개월 정도를 만났는데 정말 신혼처럼 눈만 마주치면 사랑을 나눴어요. 저희 집에서 거의 반동거를 했거든요. 회사도 같으니 출퇴근도 매일 같이 하고 동거한다는 게 회사에 알려지면 좋을 건 없으니 여자친구를 회사랑 조금 떨어진 곳에 내려주고 출근을 하고 그랬습니다. 무튼 그렇게 눈만 마주치면 사랑을 나눴는데 정말 아주 갑자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회사 업무도 많아지고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여자친구랑 매일 집에서 술 먹으면서 상사 욕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그랬는데 스트레스가 문제인 건지 정말 이틀 전에도 잘만 했던 게 갑자기 안 돼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미안.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 오늘은 일찍 자고 피로 회복 좀 해야겠다. 오빠. 많이 피곤한가 보다. 얼른 자자. 저는 괜히 위축이 되었고 여자친구는 뭔가 굉장히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안 세워지니 남자로서 되게 자존심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회사에 출근하고 근처 약국에 가서 남자한테 좋다는 영양제도 사서 먹고 건강을 챙겼습니다. 3일 정도 열심히 챙기고 잠도 일찍 자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은 기필코 여친을 홍콩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밤에 분위기를 잡았고 여자친구한테 키스를 했습니다. 한참을 키스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식은땀이 뻘뻘 나더군요. 오빠, 안 되는 거야? 어? 아, 이게 왜 이러지? 미안, 소라야. 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오빠, 무슨 문제 있고 그런 건 아니지? 문제는 무슨...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래, 그럼 쉬어. 나 미주가 잠깐 보자고 했던 거 깜빡했다. 먼저 자. 갑자기? 이 시간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미주가 요즘 고민이 있다네. 그래서 잠깐 보자 했었는데 잊고 있었어. 갔다 올게. 자고 있어. 여친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느낌이 쎄했어요. 표정에서 느껴졌거든요. 뭔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 이제 남자로도 안 보인다는 듯한 그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친은 다음 날이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출근해서 여자친구를 찾아봤는데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에 여자친구를 붙잡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근처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소라야, 너 혹시 나 일부러 지금 피하고 있는 거야? 오빠,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왜? 내 입으로 말해줘야 해? 오빠 안 되잖아. 내가 오빠랑 왜 사귀었는지 기억나지? 오빠가 끝내주게 잘해서 사귀었던 건데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 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러면? 생각도 하기 싫다.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야? 너무한다 진짜.
내가 요즘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 아, 몰라. 나는 솔직히 앞으로 오빠가 계속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 소라야, 우리 좋았잖아. 좋았던 때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좋았던 때 생각해서 여기서 그만하자는 거야. 괜히 더 실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회사에서는 이전처럼 직장 동료로 잘 지내자. 갈게. 그렇게 그녀는 저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헤어진 이유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녀와 헤어지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그녀는 정말 평소랑 다름이 없더라고요. 저 혼자만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이별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세워보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화나는 마음에 술만 연신 먹었어요. 그리고 연차를 내고 비뇨기과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비뇨기과 가는 게 창피하고 그래서 가기까지 굉장히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러다가 영영 안 될까봐 창피함도 떨쳐버리고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들어가니 대기 인원이 몇 명 있고 데스크에 섹시한 간호사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이쁘고 섹시한 간호사가 있으니까 괜히 더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아, 네.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곳 작성해 주시고요. 내원 사유도 같이 적어서 주세요.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내원 사유를 적으려니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출을 하고 대기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히 헛기침을 하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승현님, 진료실로 들러오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로 들어갔고 제 상황을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고 옆에 검사실로 가서 누워있으라고 해서 검사실로 갔습니다. 이쪽 베드에 잠시 누워 계세요? 아, 예. 저는 누워있으라고 그래서 누워있었고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언제 오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게 비뇨기과라는 곳에서 베드에 누워있으니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된 건지 아니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 간호사가 섹시하고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 흥분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너무 단단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창피하고 민망했습니다. 아, 이승현님, 지금 원장님께서 잠깐 다른 분 시술하시는데 조금 걸리신다고 하셔서요. 잠깐 나와서 대기했다가 다시 들어오실 건데, 아, 네, 나갈게요. 그러고 나가실 수 있겠어요? 아까 분명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잘 되시는데. 그러게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아, 죄송합니다. 이승현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뭘 도와준다는 건지 순간 머리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원장님 오기 전에 빨리 해줄게요. 그녀는 저를 향해 싱긋 웃더니 단단해진 그것을 달래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다가도 너무 좋아서 그녀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나가서 대기하세요. 그녀는 또 한 번 싱긋 웃으면서 다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대기를 했고 원장이 와서 검사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간호사분이 안내를 해줬고 검사가 끝나고 결제를 하는데 아까 그 간호사한테 제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그게 그녀여서 반응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반응을 한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나이 마음에 불을 질러놓고 연락을 안 주다니 허무했습니다. 처방해준 약을 먹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그 비뇨기과를 다시 찾아가기에는 쪽팔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혼자 생각하기로는 그녀가 그때 저에게 마법을 걸어주어 다시 제 기능을 하게 된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남자 인생에 이게 안 된다는 건 정말 크나큰 수치입니다. 다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관계도 적당히 하면서 사세요. 정말 후회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한 지 한 달 된 여자입니다. 한동안은 넋이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하고 밖에도 나가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8개월 전 친하게 지내던 아는 언니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한 연애를 했습니다. 우리 신랑도 30대 중반이라 조금 늦은 결혼. 두 사람 다 주위에선 넌 언제 시집 갈 거야? 결혼할 사람은 있냐? 노총각 노처녀 소리를 듣고 둘 다 홍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 결혼 얘기는 연애 초반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더군요. 좀 이런 감이 있었지만 둘 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 남자와 저 둘 다 말수도 없고 성격도 조용한 탓에 재미있는 연애는 아니었지만 그 나름대로 편안하고 잔잔한 연애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되도록이며 간섭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야 했고 남자의 과거도 했던 일도 모든 걸 눈치채서 했던 것을 못 보고 지나간 제 자신이 지금에서야 후회해도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6개월 정도의 연애를 했고 사귄 지 1개월 만에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갔고 남자는 결혼에 대한 준비가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30평대의 아파트 그리고 자기만의 사업체 남자답고 성실했고 조금 무뚝뚝하긴 했지만 저한테 최선을 다한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죠. 그 사람이 만난 지 3개월 되던 때 저와 이미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했고 결혼하기 전까지의 관계는 갖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를 아껴두고 조금 더 지켜주고 싶대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껏 만나온 남자들은 대부분 사귄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여행 가자고 하든지 아니면 술 먹이고 모텔 가자고 꼬시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역시 결혼할 남자는 다르긴 하구나. 내가 남자 하나만큼은 잘 골랐구나 싶었죠. 하지만 제가 남자 경험이 없던 것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 동안 참고 지내는 남자친구를 보며 이 남자한테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여자로 안 느껴져? 오빠 혹시 문제 있어?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먼저 물어봤죠. 그리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남자친구는 고민하는 시간에 비해 돌아오는 대답은 아주 짧았습니다. 허허, 아니야. 그런 문제 전혀 아니니까 신혼여행 때 보자고. 그때 내가 홍구형을 내줄 테니까. 그러더군요. 남자 구실 못한다는 걱정은 접어두라는 자신있어 하는 모습에 그 뒤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이 하는 말이 결혼식 후에 혹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맞춰주고 이해해주며 살자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이제 결혼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니 부족한 면은 이해하고 서로 채워주면서 살자고 약속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무사히 결혼식과 피로연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정신없이 신혼여행을 가는 것보다 지인들과 피로연에서 재밌게 놀다가 이틀 정도 집에서 신혼집에서 쉬다가 여행 가는 게 더 좋을 듯해 결혼 다다음 날로 여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대충 정리를 하고 그 남자가 먼저 씻는다고 하더군요. 저도 솔직히 남편과의 첫날 밤이 무척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신 있어 했고 기대하라고 했으니까요. 불을 끈 상태에서 첫날 밤을 치르는데 너무 아파서 제대로 하지를 못했죠. 불을 켜서 확인해보니 남편의 물건이 뭐 자동차 튜닝한 것처럼 제모에 타투에 구슬이며 할 수 있는 튜닝은 다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깜짝 놀라고 말았죠. 완전 괴물 같았어요. 순간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이 남자 선수 출신 아닌가? 혹시 신혼 첫날 밤이라고 무슨 이벤트를 준비한 건가? 혹시 몰래카메라 이런 건가? 애써 화를 누르며 설마 아니겠지? 참다 못해 당신 여기가 왜 이래? 아 정말 무슨 짓을 한 거야 대체? 그때 느꼈던 감정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네요. 20대 초반에 철없을 때 한 짓인데 나한테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대요. 그리고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뺄 거 빼고 정리를 할 생각이었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그냥 두려고 이제껏 기다려왔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 마치 제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작전이라도 성공한 듯 좋아하는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서서 거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들어 소리 지르며 뛰쳐나와 겨우 친정으로 왔습니다.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돈도 없어서
택시 기사님 핸드폰 빌려서 엄마 보고 집 밖으로 좀 나와 달라고 했죠. 엄마와 아빠 남동생은 저한테 둘러앉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신혼 첫날 밤 친정으로 무작정 뛰어나온 저에게 계속해서 무슨 일 있었냐고 다그쳤지만 전 계속해서 울기만 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남편이 거기에 튜닝했어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다음날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 엄마는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셨고, 아빠는 심각하기보다는 남자는 그럴 수도 있다. 어릴 때 못 모르고 철없던 시절 그런 거겠지. 지금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 그러면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아버지는 늘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번듯한 사업체를 가진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늘 만족해 하셨거든요. 또 애 낳고 몇 년 결혼 생활하며 살다 보면 어떤 여자들은 이쁜이 수술도 하고 남자는 확대 수술도 많이들 한다면서 남자 과거에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 좀 만나고 다녔던 것 같은데 하나뿐인 딸인 저보고 오히려 남편을 이해하며 살라고 하네요. 그 일이 있고 남편이 매일같이 찾아와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빌었고 저한테도 미처 이야기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지 몰랐다면서 말이죠. 아무튼 자기가 말 안 하고 결혼한 거니 앞으로는 살면서 다시는 이런 일로 상처 주지 않을 테니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지만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정말 저 어쩌면 좋죠? 한편 남편이 여자를 얼마나 많이 만나고 다녔으면 그런 짓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고 앞으로 나만 바라보고 산다는데 믿을 수가 있을까요? 나는 요즘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아니, 터질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찢어져 버린 상태라고 봐야겠지. 결혼한 지 이제 7년 차인데 이 정도로 사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나 싶더라. 시어머니랑 어울려서 싸우던 시절도 그리워질 정도야. 남편 정호는 회사에 다니면서 나름 성실한 척은 했어. 근데 요즘 뭔가 이상했어. 자꾸 밤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은 비번으로 꽁꽁 잠가놓고. 나도 귀찮아서 그냥 넘겼지. 결혼하면 다 그렇다잖아. 열정은 식고 그냥 동료 같은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날도 정호는 늦게 들어왔어. 내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거든.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갔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 왜 안 자고 있어? 그가 말했을 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 옷에서는 낯선 향수가 풍겼고 셔츠는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어. 늦었네. 응, 회사에서 회식이 좀 길어졌어. 그 말 듣는데 웃음이 나더라. 회사 회식? 내가 회사 다닐 때도 그 핑계로 딴짓하던 애들 꽤 많았거든. 며칠 뒤 나는 정호의 셔츠 주머니에서 호텔 열쇠 카드를 발견했어. 그때 머리가 텅 비었어. 아니, 이게 말이 돼? 호텔 열쇠 카드라니. 이게 뭐야? 그에게 바로 물어보지는 못했어. 내가 혼자서 확신을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나는 친구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 수진아, 너 흥신소 알아? 수진이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야. 당연히 그런 쪽으로 빠삭했지. 며칠 후 내가 받은 흥신소 보고서는 내 상상보다 더 끔찍했어. 정호는 회사를 핑계로 주말마다 여자를 만나러 다녔고 심지어 그 여자는 내가 알던 사람이었어. 바로 내 절친인 혜진이었어. 보고서를 들고 온몸이 떨렸어. 이게 말이 돼? 혜진이는 내가 결혼식 때 부케까지 준 애야. 그날 나는 정호한테 말 안 하고 집을 나와버렸어. 며칠 동안 머리를 비우고 싶어서 고향에 갔어. 엄마가 해준 밥을 먹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했지. 근데 고향에서도 진짜로 도망칠 순 없더라. 혜진한테서 전화가 왔어.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는데? 내가 따졌더니 혜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호가 먼저 나한테 다가왔어. 너랑 안 맞는다고 했어라고 하더라.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 혜진이한테 소리쳤어. 웃기지 마. 내가 친구면 친구답게 말렸어야지. 뭐가 그렇게 당당해? 혜진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 며칠 뒤 나는 집에 돌아와서 정호를 마주봤어. 우리가 이혼해야겠지? 정호는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어.
그냥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근데 나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어. 실수? 실수로 호텔을 예약해. 실수로 내 친구랑 뗐어. 결국 우리는 이혼했어. 정우는 마지막까지 혜진이랑은 끝났다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 내 눈앞에서 이미 신뢰는 무너졌고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쌓아 올릴 자신도 없었어. 이혼 후 나는 혼자가 됐지만 후회는 없었어. 내 삶은 나를 위한 거잖아. 내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정우도 혜진도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말이야. 이혼하고 나서 솔직히 조금 막막했어. 내 나이 35, 회사 생활 접고 살림하느라 경력 단절된 주부였잖아.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안 되고 그나마도 이혼 소송 비용으로 많이 날렸어. 그래도 집은 내가 가져왔으니까 그걸로 위안 삼으려고 했지. 근데 그걸 누가 그러더라. 이혼하면 진짜로 인간관계가 걸러진다고. 결혼했을 땐 나름 잘해주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손절하는 거야. 심지어 내 친척들도. 그래도 내가 참았어야지. 애도 없는데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혼까지 해. 여자가 참으면 가정은 지킬 수 있어. 이런 말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녔어. 가슴이 답답해서 집에서 펑펑 울다가 그나마 내 편 들어주는 사람 몇 안 되는 친구들하고 술이나 마셨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 돈도 다 떨어지고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다시 일을 구하려고 나섰어. 예전에 하던 마케팅 쪽으로 다시 발을 들이려고 했는데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 있더라. 나보다 어린애들이 면접에서 내 앞에 서 있는데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어. 경력이 좀 오래 비셨네요. 그동안 다른 활동은 안 하셨나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헛웃음만 나왔어. 결국 다 떨어지고 말았어. 그러다 우연히 SNS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한 한 지인을 알게 됐어. 화장품을 소규모로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마케팅이 약해서 고민이라는 거야. 내가 괜히 나섰지.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옛날 실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 처음엔 지인의 사업을 돕다가 점점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하고 싶어졌어. 근데 그때 엉뚱한 데서 다시 문제가 터졌어. 정우가 연락을 해온 거야. 잘 지내. 뜬금없는 연락이었어. 한밤중에 술 취한 목소리로. 왜 연락했어?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순간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었어. 정우야, 너랑 나는 끝났어. 그거 몰라. 나한테 다시 연락하지 마. 근데 정우는 끈질겼어. 혜진이랑도 끝났어. 내가 너무 보고 싶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진짜 어이가 없더라. 내가 혜진이한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나한테 뭐, 다시.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계속 뒤척였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생각하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더라.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휘둘렸을까? 다음 날 나는 정우가 보낸 문자를 혜진한테 캡처해서 보냈어. 내 애인이 나한테 이런 짓 하네. 잘 좀 관리해. 혜진이는 몇 시간 뒤에 전화를 걸어서 펑펑 울었어. 나도 몰랐어.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근데 이제는 혜진이가 울건 말건 아무 감정도 안 생기더라. 다 무뎌진 거지. 나는 그저 둘이 잘 살아. 다시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어. 그 이후로는 모든 걸 다 끊어내고 싶었어.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쇼핑몰을 시작하면서 내 이야기를 살짝살짝 녹여서 마케팅을 했어. 이혼 후에도 새 삶을 찾은 이야기 같은 콘텐츠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 주문도 점점 늘어났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다시 생겨났어.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어. 정우도, 혜진도, 그 누구도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정말 필요한 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걸 말이야. 그날
내 쇼핑몰 첫 매출 1천만 원을 찍었을 때 혼자서 와인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봤어. 서울의 불빛이 저 멀리 반짝이고 있었어. 마음이 묘하게 차분해졌어. 이제야 진짜 내가 시작된 것 같았거든.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 쇼핑몰은 점점 커졌고 직원도 2명을 뽑을 정도로 바빠졌지. 내가 만들었던 콘텐츠가 점점 화제를 모으더니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왔어. 인터넷 기사에도 올라가고 나름 이혼 후 성공한 여성 같은 수식어가 따라다녔어. 솔직히 처음엔 너무 부담스러웠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내 이야기를 더 깊이 털어놓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어. 마치 내가 그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랄까. 그러던 어느 날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소은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정우 씨 어머님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예전 시어머니가 떠올랐지. 날 참 싫어했던 그 시어머니. 나중엔 그냥 포기한 사람처럼 날 무시하던 그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안한데 잠깐 볼 수 있을까? 꼭 할 말이 있어서. 내키진 않았지만 궁금하긴 했어. 그래서 약속을 잡고 나갔지. 그날 커피숍에서 본 시어머니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 보였어. 얼굴은 반쪽이 됐고 눈가엔 주름이 깊었어. 손까지 떨리고 있더라. 소은아, 내가 싫겠지만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을까?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 갑자기 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지? 말씀해보세요. 정우가 많이 힘들어해. 혜진이랑도 끝났다고 하더라. 근데 내가 계속 생각나나 봐.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질 않았어. 그냥 피곤했어.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길 바라세요? 한 번만 만나줘. 정우가 널 너무 그리워해서 그래. 나는 웃음이 나더라. 참 희한하게도 그날 그 자리에서 예전에 나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번엔 그저 덤덤했어. 어머니, 저도 정우 힘든 거 이해는 해요. 근데 그 사람 힘든 게 제 책임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죄송하지만 전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발 저희 일에 다시는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어. 커피숍을 나오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후련했어. 다시는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 시간이 지나면서 내 쇼핑몰은 작은 오프라인 매장으로까지 확장됐어. 첫 오픈 날 문 앞에 긴 줄이 늘어선 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지. 그리고 그날 밤 지인들과 축하 파티를 하면서 난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말을 입 밖에 냈어. 이제야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지인 중 한 명이 물었어. 소은아, 앞으로는 뭐가 목표야?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 그냥 계속 이렇게 내 힘으로 잘 살아가는 거. 그게 내 목표야. 과거에 대한 미련도 복수심도 다 내려놓았어. 남은 건 오로지 나 자신, 그리고 내가 만들어갈 미래뿐이었어. 그렇게 내 삶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어.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 정말 평온할 때일수록 예상치 못한 폭풍이 찾아오는 법이야. 어느 날 아침 매장으로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려는데 직원 하나가 내게 다급히 뛰어왔어. 대표님, 밖에 어떤 남자가 난리를 치고 있어요. 대표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심장이 순간 철렁했어. 누구지? 설마 정우? 아니겠지 싶었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어.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 정우가 서 있었어. 얼굴은 잔뜩 상기돼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 소은아, 얘기 좀 하자.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어. 정우야,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그냥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잘못했어.
너한테 다시 용서받고 싶어. 내가 대답하려는 순간 직원들이 하나둘씩 몰려 나왔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이건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어. 그래서 정우를 붙잡고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어. 정우야,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 얘기는 끝났잖아. 그가 내 손을 잡으려고 하길래 나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어. 소은아, 너 없인 못 살겠어. 나 진짜 바보였어. 그때 내가 날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게 너무 우스워졌어. 정우가 하는 말은 전형적인 미안하다는 핑계였고 나는 그 말이 더 이상 내게 아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 정우야, 내가 뭐라 해도 난 너한테 돌아가지 않아. 우린 이미 끝났고 난 내 삶에서 너무 행복해. 그가 말없이 고개를 떨구는 걸 보면서 한때는 내가 이 남자를 사랑했었다는 사실이 희미하게 떠올랐어. 하지만 그건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제발, 정우야. 그렇게 정우와의 마지막 만남이 끝났어. 그 이후로 그는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몇 달이 지나 내 사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어. 투자 제안이 들어왔고 나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 그 덕에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나도 바쁜 일상 속에서 다시 에너지를 얻었어.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내게 누군가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어. 대표님,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뭐랄까 의외로 차분하고 젠틀한 분이에요. 호기심이 들어서 응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어. 그는 예전에 내가 쇼핑몰을 처음 도울 때 조언을 해줬던 마케팅 컨설턴트 박현우였어. 오랜만이네요, 이소은 대표님. 그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했어.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그와의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어. 인생은 끝없이 새로운 사람과 기회를 통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박현우와 나는 자주 만났고 그는 내게 사업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르쳐줬어. 그의 차분한 조언과 웃음은 내가 지금껏 경험했던 어떤 감정보다도 더 안정적이고 따뜻했지. 그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그를 향한 내 감정이 특별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나를 판단하지도 과거를 묻지도 않았어. 오직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물었지. 그리고 마침내 나는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어. 하지만 이번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완전히 배웠고 그게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어. 삶은 때로 우리를 쓰러뜨리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용기야. 난 그렇게 다시 일어섰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살아갈 거야. 박현우와의 만남은 내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이었어. 그는 내가 잊고 지냈던 내 모습을 다시 찾게 해줬거든. 그와 함께 있으면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내게 조용히 물었어. 소은 씨,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그렇죠?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 행복이라. 정말로 지금의 나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러웠어. 응, 맞아. 많이 행복해. 근데 왜 그렇게 물어봐?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웃으며 말했어.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행복 속에 제가 조금이라도 포함돼 있을까 해서.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서 계속 생각했어. 박현우. 이 사람을 내가 정말 믿고 좋아해도 될까? 이제 내 삶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웠는데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게 무서웠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거든. 며칠 후 현우가 나를 초대했어. 그의 집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나보다도 내 사업을 더 잘 아는 사람처럼 보였어. 내 쇼핑몰의 작은 변화와 성장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지.
소은 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쭉 지켜봤어요.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 정말 멋져요. 그가 진심을 담아 하는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에서 묵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 그날 저녁 그는 내게 더 솔직한 말을 꺼냈어. 소은 씨,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도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한참을 침묵했어.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 현우 씨, 나도 당신이 좋아요. 근데 아직은 조금 무서워. 그는 내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어. 천천히 하면 돼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저 옆에서 소은 씨가 걸어가는 걸 지켜보고 싶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어. 데이트도 하고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갔지. 그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고 나도 점점 그의 진심에 답할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다시 찾아왔어. 정우였어. 그는 나와 현우가 함께 있는 사진을 본 건지 갑자기 나를 찾아와 분노를 터뜨렸어. 소은아, 어떻게 내가 다른 남자랑 그렇게 웃고 다닐 수 있어? 나는 정우의 억지스러운 분노가 웃기기까지 했어. 정우야, 내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날 잊어버릴 수 있어? 쉽게? 정우야, 난 내가 나한테 준 상처를 치유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 내가 내 인생에 다시 끼어들 여지는 없어. 그렇게 단호히 말하고 자리를 떴어. 정우의 분노도 혜진의 배신도 이제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 현우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어. 그는 단순히 내 연인이 아니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버팀목이었어. 함께 사업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때로는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는 진짜 동반자가 되어갔지. 어느 날 그는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 소은 씨, 이걸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상자 안에는 반지가 들어있었어. 너무 놀라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지. 현우 씨, 이건. 그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어. 그냥 부담 없이 받아줘요. 지금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난 그저 소은 씨가 내 인생에 있어준다는 게 고마워요. 그날 밤 나는 현우가 준 반지를 손에 들고 오래도록 생각했어. 한때 부서졌던 내 삶이 여기까지 온 게 믿기지 않았어. 이제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나를 믿고 사랑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 그리고 나는 현우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어. 현우 씨, 우리 같이 걸어가요. 천천히, 그리고 오래도록.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어. 내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 이건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니까. 박현우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마치 새로운 세계를 선물 받은 것 같았어. 그의 곁에서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았어. 그저 편안하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어도 괜찮은 기분이었지. 우리는 약속한 대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서 시간을 쌓아갔어. 주말이면 작은 여행을 다니거나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하루를 보냈어. 현우는 늘 나를 배려했고 무엇보다 나의 과거에 대해 절대 묻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한적한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어. 겨울의 바다는 적막하면서도 묘하게 평온했어.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앉아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잊히질 않아. 소은 씨,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죠. 현우가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어. 그렇게 말하지 마요. 고생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 듣고 싶어요. 난 지금 행복하니까. 내가 대답하자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웃었어.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기쁘네요. 소은 씨가 웃는 걸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현우 씨. 네. 우리 같이 살까요?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 소은 씨가 그렇다면 당연히 좋죠. 그렇게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어.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현우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는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을 함께 나누며 나를 끊임없이 응원해줬어.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과제들도 하나둘씩 다가왔어. 내 부모님이 문제였어. 동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전화를 걸어 화를 냈어. 소은아,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해? 결혼도 아니고 동거라니, 내 아빠는 기절하시겠다.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 엄마, 나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그래도 사람들 눈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엄마의 잔소리는 한동안 계속됐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어. 내 선택을 누구에게도 흔들리고 싶지 않았거든. 한편 현우는 자신의 가족과도 솔직히 말했어. 그의 부모님은 다행히 이해심이 깊은 분들이었어.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기뻐. 그 말을 들었을 때 현우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지 새삼 느껴졌어. 동거를 시작한 지 몇 달 후 우리는 작은 문제들에도 직면했어. 생활 습관 차이, 서로의 바쁜 일정, 때론 사소한 오해가 쌓이기도 했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현우는 내게 늘 똑같은 말을 했어.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없을 리 없잖아요. 같이 해보면 돼요. 그 말에 나는 언제나 마음이 놓였어. 결국 우리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어. 사업도 사랑도 삶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운동을, 어떤 분은 그림을, 어떤 분은 여행을 가는 걸 취미 삼아 하고 있죠. 하지만 취미가 일상을 지배해버린다면 말 그대로 본말이 전도된 상황일 겁니다. 취미에 목숨을 거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오타쿠예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자주 접해서 일본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되면 간혹 그와 관련된 행사 같은 게 열리게 되는데 남자친구도 그곳에서 처음 만났어요. 행사장을 돌아다니는데 웬일로 키도 훤칠하고 외모도 괜찮은 사람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사실 이쪽에는 그렇게까지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흔치가 않아서 놀라기도 좀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앞뒤로 줄을 서 있었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되었어요. 서로 어디서 왔는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뭔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1살 어렸고 초등학생 때부터 애니메이션의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했어요.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더욱 말도 잘 통했고 공감대도 금방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날 하루 종일 행사장에서 붙어 다니며 동행을 하게 됐어요. 굿즈도 사고 캐릭터가 그려진 디저트도 먹고 행사장을 빠져나왔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순순히 가르쳐주고 혹시 다음에 또 행사가 열리면 만나자는 약속까지 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이 애니메이션 말고 다른 것도 좋아하는지 게임 같은 것도 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임 몇 가지를 얘기해 줬더니 본인도 얼마 전부터 시작했다면서 아이디를 교환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를 교환했습니다. 게임 속에서도 친구를 맺으니까 상대방이 언제 얼마나 게임에 접속해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제가 대학생이라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켜면 남자친구는 늘 접속을 해 있었습니다. 서로 소통을 하며 즐기는 게임이다 보니까 굳이 메신저나 문자를 주고 받지 않아도 음성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사적인 얘기도 나누게 되고 정이 생기더라고요. 몇 달 뒤에 또 다른 애니메이션 행사가 열려서 함께 가기로 약속하고
지하철역 앞에서 만났습니다. 실제로 얼굴은 오랜만에 봤는데도 하도 음성 채팅을 자주 해서 그런지 어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만나서 행사장을 돌고 밥을 먹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남자친구가 같이 술을 마시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때마침 집으로 들어가기에도 조금 애매한 시간이라서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칵테일 바에 가서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알딸딸하게 취했고 저희는 술 기운을 빌려 함께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낯선 곳에 누워서 남자친구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고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할 때부터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라 저는 머릿속으로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서로께서 정신을 좀 차리고 난 뒤에 사귀는 사이로 결론을 내렸죠. 그렇게 얼레벌레 연애를 시작했는데 사귀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잠수를 잘 탄다는 거였어요.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하거나 게임에 푹 빠지면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게임에 들어가 보면 접속해 있다고 뜨는데도 제 연락을 잘 안 받거나 피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왜 그러냐고 물으면 늘 대답은 한결같아요. 멀티태스킹이 잘 안 돼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연락을 잘 못 본다. 저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이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답답해졌어요. 아무리 멀티태스킹이 잘 안 되고 취미 생활이 좋아도 제 연락 한번 볼 시간이 없나요? 저는 매일 같이 수업 듣고 과제하는 동안에도 남자친구 연락을 꼬박꼬박 보고 놓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저한테는 그 말들이 전부 변명처럼 들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자친구한테 속 터놓고 얘기를 했어요. 너의 이런 점 때문에 좀 서운하고 솔직히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섭섭하다고요. 그랬더니 정말 좋아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 마음만큼 표현이 잘 안 따라줘서 그렇대요. 그래서 우선은 알겠다고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뒤로 남자친구가 조금은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히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게임이랑 애니메이션에 빠져서 제 연락을 도통 보지를 않아요. 물론 저도 애니메이션 좋아하죠. 한번 정주행을 시작하면 며칠 안에 결말까지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는 남자친구 연락은 잘 확인하는데 남자친구는 진짜 몇 날 며칠을 카톡 한 줄 확인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고 서운함이 쌓여가는 거예요. 제가 아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그냥 헤어졌을 텐데 저도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섭섭함이 쌓여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속 여자 캐릭터가 있는데 휴대폰 배경화면이나 컴퓨터 배경화면이 전부 그 캐릭터 사진이에요. 저는 솔직히 저랑 같이 데이트를 하면 그날 찍은 사진으로 메신저 프로필 정도는 바꿔줄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현실에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도 만족을 잘 못하고 계속 애니메이션 속 여자를 원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좋아하는 캐릭터였는데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는 기념일에도 큰 돈을 쓰지 않으면서 굿즈를 살 때나 애니메이션 DVD 같은 게 나오면 마다하지 않고 척척 구입해요.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저한테도 어느 정도는 베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렇다 보니까 남자친구랑 계속 만나야 할지 아니면 헤어지는 게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이 돼요. 계속 사귀어도 남자친구가 저런 식이라면 저는 계속 외로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 애니메이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만나왔어서 제 취미 생활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대방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제가 더 섭섭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나니까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저의 전 애인들이 계속 이런 기분을 느꼈을까 싶어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저보다 취미 생활을 더 사랑하고 애니메이션 속 여자 캐릭터에게 미쳐 사는 남자친구와 정말 헤어져야 할지, 아니면 잘 구슬려서라도 조금 더 만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라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의 연애사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저랑 결혼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저희 엄마 반찬 가게에 오던 손님이었고 거기 일하던 아가씨에게 관심 있던 남자였죠. 그런데 어쩌다가 저랑 연결이 됐냐고요? 그게 다 희한한 운명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39살 미혼이었고 작은 회사에 다니며 창업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근과 동시에 항상 들르는 곳은 다름 아닌 엄마의 반찬 가게였습니다. 엄마는 저녁 8시면 퇴근하기에 저는 거기서 팔고 남은 반찬들로 저녁을 먹고 노트북으로 창업 정보도 찾으며 두어 시간 보내다가 엄마랑 같이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면 일주일에 두어 번 가게에 들르는 제 또래 남성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지금 저의 남편입니다. 그 시간이면 엄마와 종업원 아가씨가 이리저리 가게 정리를 하고 저보다 늦게 저녁을 먹을 즈음이었기에 제가 그를 응대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오이김치, 부추김치, 두부조림, 가자미, 구이, 그가 좋아하는 반찬들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런 메뉴는 인기가 많았기에 금방 떨어지고 없어서 저녁 늦은 시간에 오는 그에게는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부탁해서 그가 잘 찾는 반찬은 별도로 주방 냉장고 안에 보관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해두기도 했습니다. 올 때마다 찾는 반찬이 없었으니 저도 답답했고 엄마의 단골을 놓칠 세라 걱정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한편 그가 우리 가게에 일하는 아가씨에게 약간 관심이 있는 듯이 보여서 저는 살짝 둘의 동태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마주치면 서로 얼굴이 발개지고 서로 친근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러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은 그 아가씨와 그가 반찬 가게 앞 골목 구석에서 서로 장난치며 조용히 웃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둘은 아주 친밀했고 아마도 밖에서 따로 만나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뭔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서서히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저도 몰랐지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깨가 축 처진 채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조금 후에 아가씨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척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약간 두어 살 아래인 그녀는 하루에 알바만 2군데 뛰고 있다더군요. 저는 배추를 씻고 있는 그녀를 곁눈으로 흘끔거리며 이상하게 기분이 슬슬 나빠지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연애를 시작한 것이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이상하게 좀 전에 골목에서 본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자꾸 아른거려서 기분이 불쾌해지더군요. 그녀는 나한테 특별한 감정도 가지지 않고 그저 엄마의 가게 일을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그녀를 대할 때마다 이상하게 짜증이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대체 이 감정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청년을 좋아하나 하는 모호한 생각이 스치면 아니라고 애써 부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가씨가 결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그날 아가씨 대타로 일을 하러 갔고 엄마는 몸이 좀 많이 안 좋다면서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가게를 지키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퇴근길에 반찬을 사러 오더군요. 매일 이렇게 늦게 퇴근하면 저녁이 늦어서 어쩌나 하면서 저는 전에 없이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살짝 망설이다가 저의 눈치를 힐끗 보더니 묘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친구가 시간이 많아서 항상 그의 회사로
도시락을 갖다 줘서 그걸 먹고 퇴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번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챘고 그가 그 아가씨와 사귀는 것을 비밀로 하면서도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불쾌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가 말하는 반찬들을 집어서 봉지에 아무렇게나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돈을 거슬러주고는 그가 사라지자 얼른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대체 제가 왜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됐는지를 밤새 생각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아가씨는 가게를 그만두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여전히 엄마의 반찬 가게에 나타났고 그는 전보다 훨씬 인상이 밝아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쾌함을 겨우 감추고는 요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물으니 여자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드문드문 떨구듯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주방에서 이리저리 치우고 계시던 엄마는 물론 아무것도 모르신 채 빙그레 웃으며 쳐다보셨고 저는 점점 더 기분이 상해서 별로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지만 억지로 표정을 감추고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는 자꾸 돋워지고 있었고 알 수 없는 저기압의 기분으로 그 무렵을 보냈습니다. 간간히 그가 떠올랐지만 제가 꼭 바보가 된 기분이라서 애써 떨궈내며 저의 일상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의 가게에 갔는데 그가 와 있더군요. 남자는 엄마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들어서자 조금 놀라는 눈치였고 엄마는 그런 그를 흐뭇한 듯이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집에 와서 그를 만나보라면서 그의 온갖 장점들을 읊어대시더군요. 대체 왜 그런가 하고 들어보니 전에 일하던 아가씨의 오빠가 그 남자라 했고 둘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봐 남매라는 말을 안 한 채 가게에서 대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 인근에 혼자 독립해서 살던 그의 여동생,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매일 첫 번째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가면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에게 갖다 주고 그런 후에 우리 반찬 가게로 두 번째 알바를 하러 왔단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것이 고마웠던 오빠는 동생 얼굴을 보려고 한번 퇴근길에 가게에 들렀던 것입니다. 남매는 오해가 깊어서 잘 지내고 있었고 총각은 그저 장난삼아 여자친구가 도시락을 싸준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게 관심이 있어서 말을 붙일까 말까 하면서 망설이는 것을 엄마가 그와 대화하는 중에 눈치채게 되어 엄마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좀 멍해졌고 제 마음을 들켜버렸나 싶어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엄마가 그런 제 마음을 다 읽으신 건지 어디서 공짜로 받은 공연 관람권을 내밀며 둘이 갔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좋은 말로 흥도 돋궈주시고 해서 저는 못 이기는 척하고 주말에 그와 공연장에서 뮤지컬을 관람하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에는 그의 동생과도 같이 섞여서 흥겨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간당간당하게 알 수 없는 질투로 시작된 인연은 불시의 연애가 되어 다가왔고 우리는 이후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 3년 차 그는 저의 남편으로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약간 특이한 우리의 연애는 결혼 후인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